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예, 박구석 교수입니다.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.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. 남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공포의 공법이라고 합니다. 예, 힘들다고 하죠. 힘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분량이 너무 많다. 예,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사실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요새 시험 문제는 극단적입니다. 쉬운 건 엄청나게 쉽게 내고 어려운 건 뒤지기 어렵게 냅니다. 이 뒤지기 어렵게 내는 거 뭐라? 너나 풀어라 쌍. 그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이거 너가 누구죠? 출제위원. 네가 냈으니까 너나 풀어. 이거는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10년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야. 10년 공부했다고 풀까? 아니요. 어차피 거기까지 공부 안 하는 것들. 그런 시잘데없는 것들이 한 10문제. 왜 그렇게 낼까요? 그렇게 내는 이유가 간단해요. 떨어뜨리려고. 왜냐면 이 시험이 상대평가면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. 그죠? 왜? 성적 순대로 잘라서 딱 2만 명 끊으면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무슨 평가니까? 절대평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내버리면 합격자가 너무 많아지거든. 그걸 조절하는 방법이 뭐 밖에 없다? 난이도인데 이 난이도는 너 난이도 나름이지. 시잘데없는 걸 괜히 내가지고 그 성적을 걸러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래서 그건 10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는 문제다. 근데 그 중에 다 못 푸는 건 아닙니다. 그 중에서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. 비법이 있어.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. 저렇게 나왔을 때는 저렇게 풀어라. 그 비법에 걸리는 것들이 10문제 있습니다. 그 중에 3문제는 또 맞출 수 있습니다. 10문제 다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찍으면 2문제 맞죠? 확률적으로. 오지선다니까. 확률은 5분의 1이잖아. 그죠? 5개 중에 하나 맞으니까 10개 찍으면 2개는 맞을 겁니다. 근데 2개만 맞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3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는 진도 나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,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어차피 그 원칙에 맞아서 그냥 풀 수밖에 없어. 대부분이 거기에 다 맞아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개 정도는 거기서 건질 수 있다. 아주 못 푸는 거 아니다. 그럼 나머지는 중상 정도는 되는 문제부터 핫끝까지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은 거기서 좌지우지됩니다. 근데 공법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다. 그래서 뭐 해야 된다? 줄여나가야 됩니다. 줄여야 된다.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법을 가락만 면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몇 점만 넘어가자. 한 50점 정도 맞으면 좋겠다. 희망상이다. 근데 50점 이하로 내려가면 2차에서 한두 개 차로다가 거의 커트를 안에서 탈랑탈랑해서 붙거나 떨어지거나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선에 걸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공법을 50점 이하까지 내려갔다 40점대 맞았다. 그거 갖고는 사실은 2차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. 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야.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이 원래 효자 과목인 거였더니요. 중개사법이라는 과목 있죠? 그게 효자 과목입니다. 몇 개 맞을까요? 옛날에는 90점 못 맞으면 빙신 취급받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효자 과목이지. 그 90점 맞아보십시오. 나머지 2차 두 과목에서 과락만 면하면 붙는 거 아닙니까? 지금 75점 정도 맞으면 잘 봤다고 합니다. 중개사법이 그렇습니다. 옛날에 처음하고 전혀 수준이 달라졌습니다. 올해도 합격자들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사법이 어렵게 내버리니까 공법은 어차피 뭐 50점만 그렇게 맞아볼까 그렇게 공부했는데 중개사법을 뒤져라 공부했거든. 뒤져라 공부했는데 뒤져라고 성적이 안 나옵니다. 그럼 몇 점 나온다? 70점, 75점 사이에서 땡그랑 여기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 결국 60점에서 한 10여 점 더 맞아놨으니 공법 40점대 맞아가지고는 2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중개사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. 열심히 공부한다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.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건 한도에 부딪힙니다. 왜? 그건 몇 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사람들 문제를 내버리거든. 근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? 어차피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 과목을 어느 정도는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지. 어느 한 과목에 특해서 거기서 좀 많이 맞아보고 나머지에서 어떻게 좀 그냥 과락만 면해서 어떻게 붙어볼까?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지 실력을 바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전 과목을 골고루 처음에 공부하셔야 된다. 그리고 막판에 가서 조금 더 이쪽에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게 낫지 어느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끌어올리는 게 이게 더 빠르지 여기서 더 올라간 데서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낭비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50점에서 60점 넘어가는 거 이거 10점 끌어올리는 건 쉬워요. 근데 80점에서 90점 올라가는 거 20점 끌어올리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. 그건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. 그러니까 밑에 과목을 갖다가 내 취약 과목을 갖다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시려고 하지 어떤 과목을 고득점 과목으로 해서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?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. 시간 낭비다. 라는 게
절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요새 시험 문제 경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공법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. 줄이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만. 그래서 저는 목표를 몇 점 하다냐? 사실은 그래도 강의가 다 끝나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. 어차피 올라가서 나중에는 80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.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. 근데 여러분들이 80점을 맞느냐? 그건 죽어라고 열심히 100점 맞으면서 쫓아온 분이나 80점 맞는 거지.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떡할까? 그거에 80%만 소화시켜주십시오. 제가 강의하는 분량 100% 소화시키라고 안 합니다. 80%만 소화시키자. 그러면 180점에 80%면 몇 점이죠? 88, 64. 64점입니다. 60점이 제 목표입니다.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서 60점만 맞으십시오. 2차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.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. 어차피 중개사법은 75점 가지고 하고 그럼 공시세법 극단적으로 못 봤다 하더라도 45점 맞을 거 아니야. 그럼 45점에다가 60점이다. 75점. 딱 점. 몇 점? 60점.